자, 이제 언스쿨링을 할 때 어떤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울타리와 자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스쿨링을 할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분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기존의 학교 시스템은 해야 되는 것들로 가득하죠. 그렇죠. 예, 그 스케줄이 완전히 다 짜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학교에서 만들어준 그런 구조가 딱 짜여져 있잖아요. 과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교육까지 하는 경우는 부모님들의 의지로 그렇죠. 만들어낸 시간, 뭐, 어떤 그 스케줄이 학원 있죠. 스케줄까지 해서 아이의 아침 스케줄부터 저녁 스케줄까지 다 짜여져 있잖아요. 네. 그거에 아이가 본인을 끼워 맞춰야 되는 구조라면 근데 언스쿨링은 언스쿨링은 네. 완전히 자유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유냐라는 범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안 되는 거고.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언스쿨링 하면서 가장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는 수면, 자는 시간, 예. 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관련된 것들, 네, 네. 그리고 식사에 관련된 것들, 식사 예절이라든지 그쵸. 즉 건강에 관련된 것들, 거는 우리는 꼭 항상 그쵸.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거를 건강에 얘기했던 관련된 것 같아요. 것과 예절에 관련된 네, 것들, 네, 예. 네. 그거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존댓말을 쓰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쓰고 있고 아이들끼리도 음. 쓰고 있고 그런 것부터가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고 네.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교육을 하다가 우리도 문화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거, 어떤 매너에 대한 거, 매너라고 보자고요. 매너에 대한 거, 예절 뭐 이런 다 그걸 매너로 그거. 보고 네네. 건강과 매너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과 매너 외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른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 사람도 자유고 저희는 이제 두 아이다 보니까 그쵸, 큰 아이의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범위가 작은 아이의 또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범위와 상충될 때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울타리적인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쪽은 웬만하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큼은 해선 안 된다 쪽만 리스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네, 하면 안 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리스트업을 해서 그 리스트들이 결국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전부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울타리를 조금씩 해보시면서 울타리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막상 해봤더니 이 울타리가 조금 더 좁혀야겠다, 네. 조금 늘려야겠다라는 거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정을 연령대별로도 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어떻게 잡느냐, 먼저 그걸 잡는 그 게 더 부분부터 중요해요. 잡으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자유 범위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해 나가면서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간다. 그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울타리를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래야 돼. 딱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많이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납득을 네.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 돼버리면
그건 역시 언스쿨링을 하게 된 어떤 의미 의미가 자체가 없죠. 퇴색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대화를 했잖아요. 그쵸. 왜 자야 되는지, 네. 그리고 뭐 어른들과는 왜 다른지,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그쵸. 내용부터 계속 네.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한 기억이 네. 나네요.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 그렇죠. 결국 울타리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쵸, 그럼요. 나를 강압하기 위해 나를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네.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예, 통제의 수단이어서 나를 내가 억압한다기보다는 그쵸, 나를 내가-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밖으로 못 나가게 위험한 한다기보다는 거에 대한 이런 그쵸. 예, 위험 그런 거를 요소가 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역시 그것이 18세 이후 이 성인이 되면 그 울타리에 대한 그 울타리에 대한 통제권, 관리권도 본인에게 쥐어지기 때문에 네네. 성인이 된다고 해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 울타리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결국 울타리를 서로 넘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그것도 대한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네, 알려주는 게 알려줘야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